안녕하세요. 노량진 방문가어학원에서 RC를 강의하고 있는 전효은 강사입니다. 토익 RC 팁스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요. 토익 시험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효율적으로 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장 도착 시간. 일단은 그 공지문에는 아침에는 9시 20분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2시 20분까지 입시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50분까지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50분에 현관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 50분까지는 꼭 도착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 준비물. 절대로 사인펜이 아니에요. 사인펜. 수능이 아니에요. 수능. 이비 연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샤프는 안 돼요. 샤프는 너무 가늘어서 마킹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사비 연필도 괜찮긴 한데 그건 좀 너무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뭉툭하게 깎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날카롭게 깎아갔다가 이것저것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절대로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사인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뭉툭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마킹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칼로 뭉툭하게 깎아갈 필요 없고 그냥 연필 깎기로 잘 깎아간다. 그 다음 지우개 가져가셔야 되고요. 신분증 없어서 중간에 나와야 되는 불상사 없게 요거 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좋은 컨디션. 콧물이 질질 나온다든지 그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전날 너무나 불금을 보낸다든지 불토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손목시계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시계가 있거든요. 그거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목시계 있으면 좋고 그리고 특히 부득이하게 감기 걸린 사람은 특히나 티슈 가져가서 콧구멍을 막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쩍훌쩍하면 LC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시험 끝난 다음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꾹 막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나 당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초콜릿을 가져가든지, 음료수, 목마를 것 같다. 그런데 이건 그냥 옵셔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그냥 얇게 입고 가고 또 겨울엔 또 두껍게 입고 가는데 의외로 봄, 가을에 학교가 굉장히 추워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든 그 옷차림 그대로 들어가면 시험 시간에 좀 많이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워서 더더더더더 떨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보다는 조금 약간 도톰하게 아니면 하나 더 가져가서 좀 이렇게 껴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토익 시험은 문제지에 답안을 마킹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반복될 시에는 감독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나요? 좀 이렇게 키워드도 표시하면서 봐야지. 그러니까 제재 안 하니까 좀 마음대로, 물론, 답이 B네, 이건 C네, 이러면서 너무 굵게 표시가 되거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만 봐도 보이게 한다면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제재하는 경우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본다. 그 다음, 이번엔 파본 시간이 있을 거예요. 파본 시간이 아니라 파본 검사 시간. 그런데 제가 지난 11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이제까지 문제지가 파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본이 있는지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재빨리 바로 파트 5를 최대한 풀어놓으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거 풀어두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파트 7에서 좀 어려운 지문 있잖아요. 기사문이라든지 아니면 서평 아니면 보도자료 어떤 인물에 대한 프로필 이런 고난이도 지문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앞쪽에 이렇게 쉬운 이메일, 광고, 노티스 이런 게 나오고 해서 얘 좀 천천히 풀어도 되겠네? 내 실력이 많이 늘었나? 이러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풀다가 뒤쪽에 아티클이 이렇게 덩어리로 몰려있다. 3개, 4개 올려있다. 그러면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뒤에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그 몇 개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 이번엔 파트 1 디렉션 시간.
파트 1하고 파트 2, 그 LC 파트 1하고 2 시간에 그 처음에 그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길거든요. 응? 그럼 그때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느냐? 파트 5를 최대한 풀어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때 풀면서 저는 마킹도 바로바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사이에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으면 그 시간을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저는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답을 체크한 다음에 마킹까지 같이 아이고 요건 답이 B네? 예, B 이런 식으로 같이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C 시작하는 그런 신호가 보이죠. Now let us begin with 뭐 question number 1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파트 1 쪽을 잡고 있다가 풀다가 바로 돌아가셔야 되죠. 응? 그런데 봐봐요. 이거는 좀 이렇게 LC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한테면 내가 LC가 한 450 정도가 넘어가면서 RC 점수가 한참 못 미친다. 한 200점씩 차이 나는 그런 학생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림 문제 있잖아요. 그림 문제에서 답이 A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다. 그럼 뭐 나머지를 뭐하러 듣고 있겠어요? 그럴 때 문제 사이사이에도 저는 파트 5를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딴 사람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답이 A인데 계속 듣고 있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확 넘기면 옆자리 사람이 아예 계속 듣고 있는데 뭐 옆에서 왜 넘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페이지를 잡고 있다가 저는 그 사이에다 답지를 파트 5 쪽에다 끼워 놓거든요. 잡고 있다가 A야 그럼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야죠. 그런 시간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특히 그 파트 1에서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때 또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넘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여기 사이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파트 5를 풀어둔다. 1초를 아껴야 돼. 1초를.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바로바로 마킹한다. 요것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파트 1하고 파트 2는요.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답지에 바로바로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 1에서는 여기에 그냥 그림만 있는 거지 여기 무슨 A, B, C, D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고 그냥 바로 답지에다 마킹을 한다는 거. 그다음 이번엔 파트 2 디렉션 시간.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역시나 이때도 파트 5를 최대한 풀어두고 마킹도 바로 그리고 아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답지에 바로바로 마킹한다.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파트 2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A, B, C, 뭐 A, B, C 이렇게 있는데 자 A를 들어보고 이건 세모, 이건 아니고 이건 동그라미니까 답은 C 이렇게 하라고 뭐 속어법을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아마 그건 LC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RC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몰아서 마킹하면 RC 시간을 너무나 잡아먹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RC 점수가 보통 많이들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RC 시간에 마킹하느라고 시간 잡아먹지 말고 여기도 모토로 여기도 이렇게 마킹을 해요. 여기다 표시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답지에다가 A 듣고 이건 좀 세모 이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세모 X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2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마킹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저는 사실 제가 뭐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매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파트 2 사이에도 저는 풀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파트 2를 풀고 그 다음 파트 5를 이렇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살다 왔어. LC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점이야. 그러면 그때도 파트 2를 들으면서 파트 5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파트 3, 4는 디렉션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절대로 파트 5는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처음 이제 짧은 디렉션이 나올 때 첫 세트, 세 문제와 그 선택지를 읽어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LC가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자,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제 선택지가 4개,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4개,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디렉션이 나올 때 일단 요 1, 2, 3번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읽어두셔야 되고 그래 디렉션 시간에 요거까지도 살짝 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읽고 이 선택지 약간 그 다음 문제 읽고 선택지 약간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문제 정도만은 꼭 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셔야 돼요. 눈 감고 듣는 거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눈을 뜨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LC 문제가 답이 이거 먼저, 이거 이런 순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이런 순서대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렇게 순서가 섞여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위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래 답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고 답이 이거 세 번째를 보고 답이 이거 그래서 그 지문이 이제 다 끝날 때 이 세 번째까지 마킹이 끝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답을 확인하는 게 끝나면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읽어주죠. Number 1 어쩌고 저쩌고 Number 2 어쩌고 저쩌고 Number 3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번엔 다음 세트 4번, 5번, 6번을 아까 디렉션 할 때 했던 것처럼 그걸 읽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으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읽어줄 때 그 다음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딴 리듬이 맞아주면 좋지만 가끔 잠깐만 이게 아직 좀 애매한데 하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리듬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RC는요, 시간 관리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거 파트 5는 몇 분 동안, 뭐 6는 몇 분 동안, 7은 몇 분 동안, 그게 중요한 반면 LC는요, 똑같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 그런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 이걸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기억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빨리 아무거나 그냥 마킹한 다음에 빨리 다음 리듬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LC가 480점 미만일 가능성이 많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LC 끝나고요. 한꺼번에 마킹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RC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그 대신 뭐 우리 아까 파트 1하고 2 디렉션 시간에 좀 쓰긴 했으니까 뭐 요 정도 내주죠. 그래서 LC 끝나고 한꺼번에 마킹하는 거 쭉. 그런데 LC가 한 480점 이상이 넘어간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걸 읽는 요 사이가 그래도 시간이 약간 조금 더 남거든요. 그래서 답 체크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문제지에다 체크하고 그다음 답지에다가 마킹까지도 그냥 다 해버리기 때문에 LC가 어느 정도 점수가 꽤 고득점자다라고 한다면 그냥 LC 끝났을 때 LC 마킹이 그냥 다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RC 시간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LC가 좀 상당히 점수가 된다. 그럼 바로바로 마킹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 이번엔 파트 5요. 자, 우리 구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 토익에서는 RC 파트 5가 40문제인데 이제 30문제로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10분 안에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분은 아까 그 디렉션 시간에 조금 풀어놓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10분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파트 7 있잖아요. 독해 문제는 파트 5랑 6를 최대한 당겨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잖아요. 그럼 시간만 많이 확보해도 점수가 따라 올라가는 게 바로 파트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5의 30문제를 최대한 10분이라고 써놨지만 그거보다도 더 당길 수 있으면 너무나 베스트겠죠. 그런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A, B, C, D를 먼저 봤는데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럼 그건 문법 문제. 문법 문제까지 앞에서부터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물론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서 풀면 당연히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뒤에 독해 지문을 많이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다 비슷하게 생겼으면 문법 문제구나. 일단 빈칸 앞뒤를 본다. 앞뒤를 봐서 어떻게? 그런 비법은 우리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할게요. 앞뒤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칙들. 그 다음, 선택지가 제각각이면 그건 어휘 문제니까 재빨리 해석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지에다 저는 이렇게 별표를 좀 이렇게 해놓고, 저도 가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가끔 만점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에 별표를 해놓고 답지에는요, 띄워놓지 마세요. 응? 답지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그래도 아주 아무거나는 아니겠죠. 뭐 2개 중에 헷갈린다든지, 뭐 3개 중에 헷갈린다든지,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그냥 답지에다가 마킹을 그냥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띄워놓잖아요. 자꾸 띄워놓게 되면 이게 밀려 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어서 마킹까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우리 항상 시간이 모질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으란 얘기에 그냥 잘 모를 때에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찍으라고, 그리고 밀려쓰기 방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파트 5도 바로바로 답지에 마킹해야 되기 때문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파트 6. 16문제, 이제 신토익으로 넘어가면서 16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시간을 5분에서 한 8분 정도로 뒀는데, 아직 우리 이제 신토익 유형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미 신토익이 시작된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문장 넣는 문제가 새로 추가가 될 거라서 그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한 5분에서 8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줄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파트 6 문제는 이게 기존의 우리 토익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이메일, 편집글, 아티클 이런 게 나오면서 문제가 이렇게 3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단어를 넣는 문제였어요. 단어. 아니면 구. 그러니까 뭐 in order to나 아니면 뭐 so that 정도로 뭐 이렇게 접속사 구, 아니면 뭐 이 정도 덩어리, 거기까지였는데 여기다가 하나 문제가 새로 추가가 되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뭐냐, 여기에 어울리는 문장이 뭐냐 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게 여기에 나오게 될지 중간에 나오게 될지 앞쪽에 나오게 될지는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파트 6 이제부터 위에서부터 스토리를 그려가면서 빠르게 해석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파트 6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동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빠르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역시나 문제지에 다 표시하고, 그 다음 한 세트씩, 그러니까 요건 한 문제 풀고 마킹, 한 문제 풀고 마킹, 그러면 흐름이 끊기겠죠. 그래서 쭉 다 이렇게 답을 표시해 가면서 문제 푼 다음에 요 4개를 한꺼번에 바로바로 답지에 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파트 7. 자, 이제 54문제로 늘어나죠. 현재 토익에서는 48, 그러니까 기존 구토익에서는 48개인데 54개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54문제인데 한 60분 정도까지 잡은 걸 보면 한 문제당 1분을 조금 더 넘게 잡은 건데, 그 기존의 토익에서는 그냥 한 1분 정도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많이 잡은 이유가 파트 7에서도 문장을 주면서 이 문장이 여기 이제 지문이 있고 여기 A, B, C, D 어디, 이 문장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단어를 동의어 찾는 문제도 나오지만 어떤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막 이렇게 묻는 문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트 7이 생각보다 기존 토익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파트 5를 땡기셔야 돼요. 5, 6를. 그러면 이제 한 57분이나 60분 동안 문제를 볼 때 일단 지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문.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려면 기존에 막 꼼수로 막 문제를 먼저 읽고, 여기서 스캔해서 찾고, 무슨 요일인가 보고 스캔해서 찾고,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체 스토리를 그려가면서 키워드 이제 표시하면서 빠르게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건 중요하겠네.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모르는 어휘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문을 먼저 보면서 한 번만 읽고 그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잠깐만 아까 어디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또 읽고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 뭐였지? 다시 돌아가서 읽고 그러다 보면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너무 빨리 읽으면 또 기억이 안 날 거고 너무 천천히 읽으면 뒤에 문제를 찍어야 되니까 적당한 속도로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한 번만 읽는 연습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고 그다음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잘 모르겠잖아요.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A 여기서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물음표로 해놓으세요. 물음표. 그 다음 B, C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의외로 답이 너무나 명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자꾸 이게 있었나?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잘 모를 때는 그냥 물음표. 잘 모르겠다. 물음표 하다 보면 의외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꾸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특히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 노량진 쪽에서는 이제 공무원 7급을 위해서 이제 나는 딱 700만 넣으면 된다. 아니 뭐 외무 영사직이다 그러면 뭐 790점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아주 초고득점이 필요가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어려운 지문은 그냥 버려버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아티클 있죠? 아티클은 이게 신문 기사, 뭐 단신, 기업 동향, 기업 단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짧은 기사문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문제가 한 4개 정도 있다. 그럼 이게 지문이 작으니까 야 이게 내가 이것만 읽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이번에 꼭 풀어야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의외로 단어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잡아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티클이라든지 아니면 서평, 북 리뷰 그리고 뭐 프레스 릴리즈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같은 걸 좀 약간 버리고 이렇게 작은 지문이 아니라 이중 지문 아니면 이제 새로 추가가 될 삼중 지문 이게 양이 많아서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의외로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에 있는 그 문장에 있는 내용이 이 아티클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다고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그 4가지 어려운 지문을 차라리 버리고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어차피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어차피 몇 개 찍잖아요. 찍으려면 그냥 이런 것들을 버린다. 아티클 같은 거 버린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파트 7도 역시나 한 세트씩 이것도 역시나 하나 풀고가 아니라 한 세트씩 바로바로 답지에 마킹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2시간 동안 200문제 잘 풀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적용시켜 보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